일어서세요. 자, 차렷. 다 같이 우리 선생님께 인사. 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아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제 강좌에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시네요. 예, 처음 뵙는 분들은 어느 강좌나 가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리고 하겠고, 또 이제 이것은 작년 그 대학 강좌부터 할 때 한문 문법과 그 다음에 한문의 전반적인 그런 한문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속 해오시던 분들은 지루할 것 같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익숙해지는 방법이.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자료실에 들어가면 제가 강의했던 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 형태로. 대학부터 대학 제1강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문 문법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시면 송양정사를, 제가 몸담고 있는 송양정사를 한번 오십시오, 그냥. 그러면 제가 그냥 한문이라는 게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 2시간 동안만 설명을 들으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강독을 듣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으면, 저 강사는 앞에서는 열심히 떠드는데 저 지금 분위기가 뭐야? 이게 지금 어디쯤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예, 걱정하시지 말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미리 앞에서 했더라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요.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문 보는 방법이라든지,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 강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맹자를 배운다 그러면 맹자 읽고 해석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돼 있어요. 문사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할 때 문사철을 얘기합니다. 문사철. 문이라는 것은 문학이에요. 문학. 모든 문자는 문자와 문장으로 해서 그 내용,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문학적인 표현, 그냥 우리가 신문기사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기사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문학적인 내용을 좀 넣어서 비유법도 쓰고, 또 그런 것을 써가지고 독자들이 읽을 때 지루하지 않게 썼어요. 그런 문학적인 내용이 있고, 또 이제 그 맹자를 하지만 그 맹자 속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도 이 첫 구절부터 제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아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맹자나 공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 후학들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철학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인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인드,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다. 이 철학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좌를 하면서 요 3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문을 공부하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여름방학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성독을 많이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독. 한문은 우리가 잊혀진 언어예요. 유럽 문명의 바탕이 된 것이 라틴어잖아요. 라틴어. 고대 로마어.
그러니까 고대 로마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건 라틴어 형태로 해가지고 유럽 문화사나 유럽 문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 문화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유럽 문명 핵심을 그 핵심을 접근을 못해요. 근데 우리 동양 문화도 한문이라고 하는 고대 언어를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깊이 있게 이 문화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문화를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친해져야 돼. 선생님들 젊어서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선 친해져야 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핑계 이유를 대서라도 자꾸 만나잖아요. 에? 자꾸 만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까지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한문이라고 하는 잊혀진 고대 언어를 우리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는 가지.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강좌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성독을 꼭 올려드려요. 이 강좌가 끝나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성독한 것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내려받아가지고 계속 같이 틀어놓고서나 흉내를 계속 내셔요. 같이 읽으셔요. 그러다 보면 친숙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한문을 익숙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죄인이 벌련 지제한데 제후장모 구연예러니 선왕이왈 제후 다모벌 과인자하니. 끄내 읽는 게, 한문 읽을 때는 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다모벌로 붙여 읽으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다 하고서나 모벌하고 다하고 모 사이를 끊어 읽어야 돼. 제후 다모벌 과인자하니 하이대제였고 맹자대왈씨는 문 70내로 의정어 천하자는 당이시하니 미문이 전례로 외인자야 개이다. 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자꾸 읽다 보면 친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그리고 한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한자를 아는 거예요. 음과 뜻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옛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영어 단어 막 이렇게 빽빽하게 써가면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한문도 그렇게 할 때는 이미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장 속에서 그 글자를 아는 쪽으로 해요. 문장 속에서 한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는 쪽으로 하시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막 한 글자를 동력동, 선역서, 북역북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 지겨워서 힘들어서 안 돼요. 하시지 말고 배우는 그 글 내에서의 나오는 한자만 우선 기억을 하셔요. 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건 가지런할 제자인데 이럴 때는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 제자예요. 나라 이름 제자. 이건 정벌하다고 하는 칠벌자잖아요. 칠벌자. 이건 제비연자인데 여기서도 나라 이름 연자예요. 그게 제나라하고 연나라예요. 취하다, 취득하다, 얻다 그런 뜻이잖아요. 취할 취자. 제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봉건사회에서 천자가 임명한 한 나라의 왕이에요. 천자라고 하는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 임금이 있었고, 그 임금이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봉건 제도는 어떻게 하냐면 구역을 딱딱 따로 나눠줘요. 이 구역은 네가 다스리고 이 구역은 네가 다스리고, 그 대신에 니들이 임금이야. 임금이긴 하지만 니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 임금이야. 그런 제후예요. 제후. 그 다음에 이건 장수장자라고도 하고 장차장자라고도 죠. 이게 장차예요. 장차. 이런 때는 장차. 이건 구할 구자. 구제하다. 구할 구자.
베풀선자지만 선왕이라고 하는 제나라 선왕의 임금 이름이에요. 그러잖아. 여기 보면 꾀알모자, 이건 적을 꽈자. 여기 보면 과인이라는 건 과덕지인, 임금이 자기를 지칭할 때 우리 사극 보면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이. 임금 고유의 자기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과인은 원래는 과덕지인, 나는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지칭으로 임금이 자기를 1인칭으로 지칭할 때 과인이라고 그랬어요. 과인. 적을 꽈자. 과덕지인, 나는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어찌하자 의문사지요. 어찌하자. 그 다음에 써이자. 한문에서는 이 써이자가 무척 많이 나오죠. 이건 이제 보통은 방법, 이유, 까닭, 그 다음에 기국적 조사, 자격적 조사, 이게 써이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기대하다, 기다리다, 또는 대처하다, 그런 뜻의 대자예요. 이 지자는 이런 경우에 지시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자는 동사로 지동하면 영어 고, 가다. 원래는 갈지자예요. 동사로서의 갈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시대명사, 그것,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여기 만맹자지요. 만맹자, 맏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맹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그런 위대한 학자죠. 그 맹자예요. 이 자자는 훌륭한 학자한테 붙여주는, 제자들이, 후학들이 훌륭한 학자들한테 붙여주는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 맹자, 증자, 뭐 주자, 정자 그러잖아요. 그 자자는 전부 존칭이에요. 존칭, 극존칭. 이건 대답할 때 자고. 그 들을 문자죠. 그러고는 뭐 이렇게, 이건 탕자는 이게 탕임금 탕자예요. 탕임금 탕자. 옛날 고대 성왕 중에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탕임금. 그러고는 이제 두려울 외자죠. 이때는 두렵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꺼리다는 뜻으로 써요. 꺼릴 기자와 같은 뜻으로. 이게 두려울 리자예요. 자, 이와 같이 한자, 한문을 딱 보면은 우선 모르는 한자가 없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한문을 오래 하고 한자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원칙이 생기냐면 어떤 부수로 구성된 한자인가, 그걸 보고서는 내가 외우지 않은 한자인데도 아, 이것은 발음이 뭐야, 의미는 뭐일 거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 많이 한 친구들 보면은 다 영어 단어를 다 외우지 않았어도, 그래서도 영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보고서는 아, 이것은 어떤 의미일 거라고 유추하잖아요.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한문은 70% 이상이 형성자예요. 형성자. 우리가 형성자라는데 육서의 원리 중에 사물의 모양을 보고 그대로 한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형문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은 지사문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의문자. 두 개의 한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든 한자예요. 그 다음에 형성문자. 두 개의 한자를 조합을 했는데 한쪽은 의미, 한짝은 소리. 그것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의 70% 이상이 형성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아, 저것은 대표적으로 자 여기 보죠. 이게 들을 문자잖아요. 문문자하고 귀자로 돼 있어요. 문문자는 소리 요소야. 아, 이건 문으로 발음되는구나. 귀자는 아, 귀로 들으란 뜻인가 봐. 그러면 이건 만약에 안 읽는 한자다로 딱 보면 아하, 이건 문으로 읽는 것 같아. 그리고 의미는 귀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듣는다는 뜻일 것 같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한자는 조금만 더,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한 단계만 올랐으면은 아, 한자는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안 외워도 대략 보면은 음과 뜻을 짐작할 수가 있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진도 올라갑니다. 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정벌하고 그것을 취득했어. 이거 지시대명사죠. 이 지자가 뭘 가리킬까요? 연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연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예요. 제 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정벌하고 그 나라를 취득하였더니 그 주변에 있는 제후들이, 연나라 주변에 있는 제후들이 장차 연나라를 구제하려고 도모하였어. 꾀하였는데 이 제나라의 선왕이 말하기를, 맹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나라 선왕이 말하기를 제후들이 과인을 정벌하자고 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놈자자는 우리가 보통 놈자 그러잖아요. 놈하면 오늘날 저 꼬마들한테도 애기들한테도 이놈 하면 뭐라 그래? 욕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놈자자는 원래는 보통명사예요. 우리 고유한 말에 놈자자는 사람을 뜻하는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 그것이 오늘날은 그게 아주 용말같이 되어버렸어요. 또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죠? 우리가 계집녀 그러잖아요. 계집녀 그러면 오늘날 여성들한테 계집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욕한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통명사였어요. 여자를 뜻하는 보통명사. 그랬던 것이 아주 비하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 같이 놈자자인데 여기서는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보통 이것은 모벌 과인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명사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이게 자자. 그래서 제후들이 과인은 제선왕이죠. 과인을 정벌하자고 도모하는 그런 경우가 많어. 그러니 하이 대질 있고 어찌써 그것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찌 하자는 의문사죠. 어찌 써있자는 이거 안 나오네. 여기 써있자는 까닭, 이유, 방법을 가리키는 써있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제후들이 나를 정벌하자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은 맹자 자신을 말하는 거죠. 1인칭 대명사죠. 나 자신. 신은 들었습니다. 들을 문자. 뭘 들었느냐? 70리 땅을 가지고 천하에 정사를 한 사람은 탕림금이라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은나라 탕림금이라는 바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듣지 못했습니다. 미문, 안일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미문하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뭘 듣지 못했느냐? 천리 땅을 가지고 천리로서 사람들을, 남들을, 여기는 지금 사람 인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 인자를 가리켜요.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몸신자나 몸기자나 나자나 나오자나 이런 걸 써요. 그리고 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사람 인자를 써요. 남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70리 가지고도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그 천자가 됐는데 당신 지금 제나라 왕, 제선왕 당신은 천리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천리 땅을 가지고서나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맹자를 배우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몇 번이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삼국지 읽다 보면은 그 제갈공명이 자기를 누구와 비교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갈공명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관중과 악의에 비유하더라 그러죠. 관중과 악의. 춘추시대 제일의 정치가가 관중이죠. 전국시대 제일의 장수가 악의예요. 악의라는 장수가 그 고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이게 지금 연나라는 지금 말하기 전에 이 연나라 상황은 어떠냐면
연나라 왕이 연나라 왕 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쾌라는 사람. 연왕 쾌. 연왕 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왕 쾌는 쉽게 좋게 말하면 마음씨가 좋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무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중간 정도로 말하면 공명심이 있고 그런 사람. 연왕 쾌는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그 신하 중에, 재상 중에 누가 있느냐면 이름이 자지예요. 재상이에요, 재상. 이 재상,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 사람을 막 구워 삼는 데는 최고예요.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술수에 아주 능란해. 그래서 재상이 되고 나서 모든 신하들을 자기가 다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 보니까 연왕 K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고 임금 노릇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권까지 저 재상한테 줘요. 인사권. 그러면 뭐 인사권이 주면은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권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권력이 넘어가니까 신하들이 연왕 K 왕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 명령을 듣겠어요? 네, 재상의 명령만 들어. 재상의 명령만. 그러니까 연왕캐, 그러고서는 이제 그 재상이 계속 연왕캐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아, 요 임금은요, 훌륭한 성군이잖아요. 훌륭한 성군, 요 임금은 진짜 성군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임금자를 이렇게 선양해 줬어요, 순임금한테. 그러니까 임금님도 임금자를 선양해 주면 요 임금 같은 성군으로 후대에 아주 떠받들 거예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왕캐가 드디어 재상한테 임금자를 넘겼어요. 그러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임금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자, 태자죠, 태자. 태자 평하고, 그 다음에 그 옛날 권력을 누리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옛날 귀족 세력일 거 아니에요. 옛날 귀족 세력하고 태자평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제 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 연나라가 요즘 좀 혼란스럽고 시끄러워. 요때다. 그러다나 군대를 보내가지고서나 연나라를 정벌을 해버렸어. 연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제 나라에서 연나라를 쳐들어갔으면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쓰고 그러고서나 좋게 해줘야 그 백성들이 아, 제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더니 더 좋게 됐어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막 약탈을 하는 거야 이제. 아, 때는 요때다 하고서나 연나라에 가서 온갖 것 약탈을 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민심이 제 나라에 돌아선 거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연나라 이외에 진나라, 조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아, 이게 제선왕이 지금 연나라를 정벌해서 우리들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쟤도 좀 제선왕을 좀 정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이러니까 이제 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탕임금이 하듯이 들어갔으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펴주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해야지 약탈이나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국제정세도 제 나라한테 안 좋게 돌아가지 모든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 나라를 치자고 하지. 그 다음에 연나라 백성들도 전부 반대를 하지. 민심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슬그머니 철수시켰어요. 철수시키고 나서 제선왕이 있다가 죽고서나 그 다음에 뭘로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제 민왕한테 아들한테 이제 임금자리에 넘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연나라에서는 연왕캐의 작은 아들이 즉위해가지고 그 유명한 연나라 소왕이 됩니다. 연나라 소왕이 돼. 연나라 소왕이 돼가지고서는 야, 제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자. 그러잖아.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재를 막 등용하는 거예요. 중국 천하에서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머리 좋은 그런 인재들을 막 여러 등록해.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얘기했던 악의라는 장군이에요. 원래 연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조나라 사람이지. 거기에서 이게 온 악의를 등용했더니 악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국제정세를 딱 보니까 제 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그러면 여기 지금 제 나라하고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진시황이 그 진나라 있잖아요. 진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한나라, 우이나라,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연나라. 5개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제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제 나라 성 2개, 증묵성이라는 데하고 또 한 군데 어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개의 성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정벌을 해서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악의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제 나라를 지배를 해야 돼. 그러면 제 나라가 연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던 방식은 안 돼.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쓰고 장기전으로 가야 우리가 계속 정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나라는 연나라 소왕이 죽고 연나라 해왕이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왕 임금자를. 그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으면서 악의가 보니까 제 나라에 가서 2개 성 남겨놨으면 그거 금방 정벌하면 될 것을 그걸 남겨놓고 안 한다. 그랬더니 제 나라 쪽에 있는 장군 전단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전단이 반간계를 쓴 거예요. 소문을 자꾸 내는 거예요. 악의가 제 나라에 와가지고 주저앉고서나 그러다가 제 나라에서 제왕이 돼서 독립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연나라 해왕이 이제 악의가 저렇게 그 소문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 악의가 그러니까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러잖아 대장군 자를 놓고서나 자기 조국 조나라로 도망갑니다. 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어받았던 장수가 전단이라고 하는 제 나라의 장수한테 집니다. 그때 유명한 화우계라고 하는 그 계책을 써요. 화우계는 뭐냐면 소 뿔에다가는 칼을 달아요. 양쪽에 칼. 그리고 소 꼬리에다가는 마른 갈대나무를 묶어놓고서나 밤에 거기다 불을 질렀고 적군을 향해서 소를 쫓아버리니까 소가 미친 듯이 날뛰어가지고 그 연나라 진영의 군사 진에 가가지고 난리를 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전단이 들어가가지고 연나라를 정벌해서 연나라 군대를 쳐가지고 연나라가 대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의 역사가 이겁니다. 이게. 자, 그러고 나서 주석을 보면 천리외인은 천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여기죠. 이 천리외인 여기죠.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주석은 제왕을 가리킨다. 제나라 왕, 제나라 선왕이죠. 여기 있는 선왕, 제선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맹자가 이제 또 하나 더 이어서 서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서해왈 서경에 말하기를 탕이 일정을 여기다 한일자가 있었는데 원래 서경의 원문을 보면 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탕임금이 처음 정벌하는 것을 칡갈자지요. 칡갈. 우리가 갈등이라고 할 때 칡갈, 등나무 등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칡갈자인데 이건 나라 이름 갈자예요. 이런 때는 갈나라로부터 시작하다. 자자는 이게 스스로 자자이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뭐로부터 그러잖아요. 갈나라로부터 시작하셨는데 천하가 그를 믿었어. 온 천하 사람들이 탕임금을 이 지자가 지시대명사라고 그랬죠. 탕임금이 하는 처사에 대해서 믿었어. 그래가지고 동쪽 방면으로 정벌할 때에 동쪽 방면을 향해서 정벌할 때 서쪽 오랑캐들이 원망했어. 반대로 동쪽을 향해 쳐들어갔더니 뒤에 있는 서쪽 나라들이 원망을 했어. 남쪽 방면으로 정벌할 때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원망했어. 북적들이 원망했어. 그러고 말하기를
여기에 있는 서이나 여기 있는 북적들이죠. 그들의 원망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해서 우리를 뒤로 한다고 생각할까? 이 하위자는 이런 경우는 서이자하고 하위자의 복합자 중에 서이자가 생략됐다 한 것이면 돼요. 이 중에서 요 서이자가 생략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당에서 말할 때 서호대. 그건 뭔 말이냐면 생각하다 여기다로 오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생각하다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 말이냐면 어찌해서 우리를 뒤로 해야 한다고 여겼을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먼저 우리나라부터 먼저 정벌 해주지 왜 우리를 뒤로 할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는데 여기서도 지심대명사예요. 여기서는 누구 할까요? 탕임금의 군대죠. 탕임금의 군대를 바라봐. 뭘 바라보는 듯이 했느냐면 마치 약자는 같을 약자 마치 태한 가물 한자잖아요.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는 것 같이 했어. 마치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는 것 같이 했어. 구름이 많이 모이면 뭐가 오죠? 먹창구름이 되면 비가 오잖아요. 아 요즘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무지개는 언제 경우에 떠요? 비 온 다음에 뜨잖아요. 비 오면 그러면 지난번에 백두산 갔더니 저녁 먹고 식사 이제 해질 때쯤 됐는데 동쪽에 무지개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비가 안 오겠구나. 그 무지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시장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 시장으로부터 돌아오는 자들이 그치지 않냐. 밭갈경자잖아요. 밭가는 사람들이 변동하지 아니해. 밭 갈던 일을 계속 밭을 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나쁜 군대일 것 같으면 그 군대가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가서 물건 사고 논밭 가서 밭 갈고 농사 짓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일까요? 기시자 불지하고 경자 불변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탕임금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군대가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군대가 아니니까 시장 가서 장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기도 계속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그렇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고 지금 하던 생업을 계속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임금을 주자는 베일주자죠.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벌을 줬다는 거예요. 주벌. 그 임금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 하나라 주왕이라고 그랬죠. 걸왕이라고 했죠. 하걸. 하나라 걸 임금 그 임금을 주벌을 했어. 벌을 주었어. 그러고서는 그 백성들 그 하나라 폭군으로부터 당했던 그 백성들을 조문했다는 건 이건 우위로했다는 뜻입니다. 우위로. 이럴 때는 조문할 조자가 아니고 우위로할 조자예요. 그 백성들을 우위로 하셨는데 마치 시우가 강이라 때맞춰 내리는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여겼어. 비를 기다렸더니 비가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우는 뭐냐면 때맞춰 내리는 비요. 때맞춰 내리는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여겼어. 그래서 백성들이 대열했어.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어. 갈 나라가겠죠. 그런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으니 그 사실을 서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서경에서는 우리 임금을 기다릴 해자예요. 그러면 여기 후자는 누구겠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 탕임금이죠. 우리 임금을 기다렸더니 임금님이 오시더니 기소라 하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 소자는 소생할 소자야. 우리 임금을 기다렸는데 우리 임금 탕임금을 기다렸는데
우리 탕림금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말이 서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제선왕이 연나라를 쳐들어가서 탕림금과 같이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못 한 거예요. 못 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탕림금이 하듯이, 탕림금이 갈나라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탕림금이 갈나라를 쳐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서경 중해지고라고 하는 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갈나라 갈백이라고 그래. 갈백. 갈나라 임금을 갈백이라고 그래. 갈백이 백성들한테 아주 잔혹하게 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저놈을 때려주고 싶어.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탕림금이 갈백한테 야, 왜 제사도 안 지내는겨? 그랬더니 갈백이 아이, 희생이 없네요. 제사를 올릴 희생이 없어요. 희생은 뭐예요? 고기가 없어. 그래서 소하고 양하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제사를 안 지내. 야, 지난번에 고기 없다고 해서 고기 보내줬잖아. 왜 안 지내? 그랬더니 갈백이 또 곡식이 없네요. 곡식이. 아, 그래? 그럼 우리 백성들이 가서 니들 농사까지 져줄게. 그래서 백성을 보내가지고 탕림금이 갈나라 농토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나라가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가서 이제 농민들이 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갈나라 백성들이 탕림금이 보낸 그런 농민들 양식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 양식을 저기 도시락을 지키는 어린애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림이 이제는 너무 참겠다. 그러고서나 갈나라를 정벌을 한 겁니다. 이 갈나라를 정벌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탕림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하나라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패권. 전국의 모든 중국 전체의 백성들이 인망이 탕림금은 저렇게 덕이 있고 훌륭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잘못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전부 탕림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벌한 나라가 여기 갈나라로부터 시작해서 10개 나라를 정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남겠어요? 하나라의 천자 권림금만 남는 거예요. 그것마저 나중에는 정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신하가 이 임금을 정벌해서 쳤으니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후대에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회라고 하는 현명한 신하가 임금님 걱정할 거 없어요. 임금님은 이렇게 훌륭한 임금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다 원한 일을 해주셨잖아요. 민심이고 천심인 겁니다. 그런 민심 천심이라고 하는 처음 말이 이 탕서 중해지고라는 책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해요. 민심은 바로 천심이다 하는 그 얘기가. 그런 사실을 가지고서나 중해라고 하는 신하가 탕림금님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쓴 것이 중해지고라는 편이에요. 서경의 중해지고 편.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서경에 나오는 이 말을 가지고 제선왕이 연나라를 정벌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가서 약탈이나 하고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을 보죠. 양쪽에 인용한 글은, 여기 지금 양쪽에서 인용했잖아요. 여기하고 양쪽에서 인용했잖아요. 여기 서경의 왈 여기하고 양쪽에서 인용했잖아요. 그 양쪽에서 인용한 글은 모두 상서의, 서경은 보면은 우서, 상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서, 맨 처음에 우서, 그 다음에 하서, 그 다음에 상서, 그 다음에 주서, 이렇게 네 개의 책으로 나누고, 그 중에 이제 상서 중에 중해지고 편이 있어요. 중해지고 편 글이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문장대로 하면은 개, 상서, 중해지고, 이 지자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지, 문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자를 생략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서, 중해고의 문이니,
금, 서, 문으로 더불어서 지금 서경의 글로 더불어서 조금 달라. 여기 지금 보면은 당이 일정을 자갈로 시하신 데 있어도 당이 일정이 아니고 초정이라고 돼 있고, 동면이정도 동정 서의원, 남정 북적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서경 글은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일정은 초정이다. 일정이라다 하나의 일자는 처음 초자와 같은 뜻이다. 천하가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천하신지가 나오지요. 천하신지가 어디 나? 여기 나오잖아요. 천하신지.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신지라고 하는 글은 그 뜻이, 탕림금이 갈나라를 정벌한 그 뜻이 백성을 구제함에 있어서 포악한 것을 한 것이 아닌 것을 믿은 것이다. 그 뜻이 백성을 구제함에 있어서 포악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은 것이다. 해야후 어찌해서 우리를 지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한 것이다. 뭘 말했냐면, 탕림금이 어찌 먼저 와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정벌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얘는 무지개 홍자 같은 시다. 무지개예, 무지개 홍. 그러면 얘하고 홍을 이거 뭐 얘는 그냥 무지개라고 하면 되지 뭐 일부러 이렇게 주석을 붙여서 했을까? 그 말은 이 당시에 얘보다는 홍이 더 보편적인 글자니까 무지개 얘를 설명할 때 무지개 홍이라고 하면은 더 보편적으로 알기 쉬우니까 그렇게 주석을 붙인 거예요. 구름이 합하면 비가 되고, 무지개가 나타난, 이때는 현으로 읽어야 돼요. 볼견자가 아니고 나타날 현자예요. 무지개가 나타난 즉 그친다. 비가 그친다. 변은 변동의 뜻이다. 기다릴 해자는 기다릴 대자의 뜻이다. 후는 임금 후자, 임금 군의 뜻이다. 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소생한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의 백성이 모두 탕으로서 우리 임금을 삼아서 써이자 A, 하의자 B 하면 A를 B로 여기다 그렇게 풀이한다고 했죠. 그러면 탕을 우리 임금으로 여겨가지고 그가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소생해서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이다. 이것은 말한 것이다. 뭘 말했느냐? 탕임금, 이때 지자는 주격조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는는 이가 탕임금이 70리를 가지고 천하에 청사를 한 이유를 말한 것이다. 예, 이때 소위는 일반적으로 이유, 까닭 그렇게 얘기한다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득자는 왜 썼느냐면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 할 수 있다. 가을 가자가 제일 많죠.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능할 능자가 있었죠. 가능. 그 다음에 얻을 득자가 있었죠. 이것이 문장에서 쓰일 때 이것은 다 3개가 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격의 뉘앙스가 달라요. 가짜는 이건 뭐뭐 할 수 있다. 뭘 말 그대로 뭐뭐 할 수 있다. 능자는 능히 뭐뭐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득자는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뉘앙스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번역할 때는 다 똑같이 뭐뭐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득자가 그렇게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로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연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학정을 베풀었어. 연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다스린다면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들어갈 정도의 그런 국가가 아닌데, 그런데 연나라가 그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학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선왕인 왕께서 가가지고 그들을 정벌하시니, 지시대명사를 했죠. 그들을 정벌하시니 연나라 백성들이 이의 여겼어. 이의는 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그런 뜻이라 했어요. 뭐라고 여겼냐면 장차 자기들을 수재와 화재의 가운데서 구제할 것이라고 여겼어. 아, 연나라, 제나라, 임금 제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 걸 구제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여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단사오장 한 소쿠리 밥하고 그 다음에 한 병의 마실 음료를 가지고 제나라 임금 왕사, 군사예요. 임금의 군사들을 환영했는데, 근데 만약 그렇게 지금 환영하고 있는데 만약 그 부영들을 죽여, 연나라 부영들을 잡아 죽이고 그 자제들을, 이건 멜게자에다가 묶을 루자예요. 그 자제들을 잡아 묶어가지고서나 포로로 데려가. 옛날에는 데려가면 뭐예요? 노비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노예로. 우리나라가 청나라 잡혀가가지고서는 청나라 저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해가지고 수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청나라 잡혀가도 노예로 팔려버렸죠. 그런 것 같이. 예. 계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나라의 종묘를 헐어버리고 그 연나라의 중요한 기물들을 옮겨가, 제나라로 옮겨가. 그러면 여지야 기가야리요.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나요? 천하가 진실로 제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꺼려해. 외자는 두려울 외자, 이때는 꺼려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꺼려해. 천하 사람들이 제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제 또 땅을 배로 늘려, 그러고서도 어진 정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하의 군사를 동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군사가 쳐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선왕 당신이 연나라 쳐들어가서 탕임금이 하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민심을 얻고 구유를 해서 잘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탈을 하고 연나라 백성들 잡아들여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온갖 못된 짓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제후들이 저 제나라를 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연나라에서도 백성들이 전부 제나라를, 우리를 지금 못 살게 된 우리나라를 구제하러 온 줄 알았더니 구제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왔네? 그럼 우리가 들고나 싸워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주석을 보죠. 증은 구한다는 뜻이다. 구할 증자죠. 구할 구자. 계류는 이건 매일 칩자예요. 이건 물꿀박자예요. 멜개 묵꿀루, 멜칩 묵꿀박,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류는 칩박이라는 뜻이다. 중기는 복이다. 보물기물이다. 외는 꺼린다는 뜻이다. 여기 지금 외는 아까 내가 그래서 꺼린다고 그랬죠. 두려워할 외자는 꺼릴 기자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배지는 연나라를 병합하고, 이건 아우를 병, 합할 병 그러잖아요. 연나라를 병합하고 나서 한 배의 땅을 더한 것이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취할 때에 만약 능히, 요것도 아까 저기서 말하는 능할 능자,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능히 뭐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탕임금이 갈라를 정벌한 것 같이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연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가지고 제나라가 할 수 있었어. 제나라가 가위, 천하의 정사를 할 수가 있었어.
천하의 정사를 저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에 인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진정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자, 함부로 잔악한 학정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의 여망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제후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천리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제선왕 당신은 지금 천리 땅을 갖고도 그러고서도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을 이제 제시합니다. 왕속출령하사 왕은 속히 명령을 내리셔서 반기모해하시며 그 노인과 어린아들을 돌려줘. 잡아들인, 지금 포로로 잡아들여서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 연나라의 노인들과 연나라의 아이들을 돌려줘. 직위중기, 그 중요한 기물들을 가져오는 걸 중지시켜. 연나라에 그냥 두지 제 나라로 가져오려고 하는 연나라의 중요한 기물들을 그걸 중지시키고, 그리고 연나라 대중들과 도모해가지고 꾀해가지고 임금을 다시 세워. 임금을 다시 세운 이후에 철수를 한다면, 거지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온다면, 그 말은 연나라로부터 군대를 철수한다면 유가급제하리다. 오히려 가히 그침에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제후들이 제 나라로 쳐들어오려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반은 돌아온다는 뜻이다. 돌이킨다는 뜻이죠. 돌이킬 반자. 모는 노인이라는 뜻이요. 얘는 어린아이라는 뜻이니. 노력한 바의 노인과 어린이를 말한다. 노력, 잡아들인. 유는 오히려 상과 같다. 오히려 유자, 오히려 상자. 급지는 여기 급지죠. 요 급지. 요 급지는 그 미발에 미쳐서 발병하기 전에, 병사를 일으키기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 아직은 발병하지 아니함에 미쳐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다. 여기서도 지자가 지시된 명사예요. 범씨가 말했다. 맹자가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을 섬길 때에 논도덕적, 도덕을 논한다면 반드시 요순을 말했고, 도덕은 요순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요순을 일컬었고, 정벌을 논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정벌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탕림군과 주나라 무왕을 일컬었어. 은나라 탕림군과 주나라 무왕을 일컬었으니, 대개 백성을 다스릴 때 다스리는 것을 요순을 법받지 아니하면, 여기 법자는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요순을 본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포가 된다. 여기 지금 포하고 구별하는 법이 어떻게 되나요? 포하고 포. 포악하다고 할 때는 포예요. 포악하다고 할 때는 포고, 햇빛이 아주 내리찐다 그러면 폭, 아니면 갑자기 딱 드러내다 그럴 때도 폭. 그래서 포하고 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는 포악하다는 뜻이니까 포예요, 포. 그리고 행사, 군사를 이걸 일으키는 것을, 행하는 것을 탕무를 본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난리가 되는 거다. 예, 어찌 기가, 여기 내가 이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끊어 읽으라는 거예요. 기가 우의 오군 불능하야, 이렇게 기 가위로 읽어버리면 이건 그 물리가 안 난 사람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임금은 능히 못해요. 우리 임금은 요순이나 탕무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임금은 능히 못한다고 이럴 때도 생각하다. 우리 임금은 능히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배운 바를 버려줘.
옛날 조선조 시대에도 신하들이 배운 거 뭐예요, 지금 배운 게? 공맹의 도죠. 공자맹자의 도. 요 공부한 게 그거잖아요. 그 배운 바를 버려. 이거 원래는 집사자인데 이럴 때는 버릴 사자예요. 배운 바를 버려두고 그것을 따른 수가 있겠는가? 우리 임금은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요순같이 훌륭하고 탕모같이 훌륭한 그 임금을 그렇게 배웠더라도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나는 버려두고 그냥 내 일신의 영달이나 생각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배운 바를 버려두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는가. 요 순자는 수도 없이 얘기했죠. 순자가 4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 순자가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순자. 그 다음 또 순자가 뭐가 있어요? 요 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순자가 있죠. 다 4개가 다 따를 순자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 우리가 지금 천자문 따지면 따를 순. 근데 이건 뭐냐면 순리를 따르는 게 천리를 따르는 거예요. 순리를 따를 땐 요 순자를 써요. 개인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때는 이 순자를 써요. 요건 지금 따라다니면서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순행한다는 뜻이에요. 순행.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순행하다. 요 순자는 요건 차례대로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그렇게 차례대로 따르는 걸 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저 순자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요 순자를 쓴 거예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뜻하는 거, 그것을 따르다는 거 좋지 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 자리에다가 이 순자를 놔도 안 되고, 요 순자를 놔도 안 되고, 요 순자를 놔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는 꼭 요 순자만 쓸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자, 5분만 쉬었다가 너무 빨리 진행했나요? 10분 쉬죠, 10분. 11시 5분까지 쉬고서는 그러서는 이 두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 저는 이제 완전히 무토맥이 토도 없고 한자만 있는, 한문만 있는 책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처음 이제 물리를 얻고 그러면 처음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글이, 한문이라는 글이 모든 한문이 다 토가 안 붙여 있잖아요. 옛날 이제 어른들 편지글이나 아니면 집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 서문이나 뭐 등등 여러 한문을 보면 한글은 하나도 없고 토도 없는 그런 완전히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어떤 한문이든 내놓고서나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물리를 얻으려면 아예 그렇게 그런 책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항미문화사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책을 구하실 때 이렇게 지금 이 책은 이제 토가 붙여 있죠. 빨간 책. 빨간 책은. 그러고서는 이제 또 옛날에 이제 명문당이나 이런 데서 나온 이런 책도 있죠. 이렇게 이건 옛날 명문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글로 이제 이렇게 토가 붙여 있고, 그래도 옆에 이제 해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옛날 명문당에서 이렇게 나온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번역본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도, 우리나라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요. 어떤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한 것하고 해석 번역된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여기 지금 토한 것도 현토도 보면은 이러니, 이로되, 하니 뭐 등등 이렇게 현토를 해놨는데, 번역본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이 한 현토하고 달라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현토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통일되어 있는 이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토가 있어요. 관토.
관토는 뭐냐면 조선조 시대에는 관리를 뽑잖아요. 공개 임용 시험을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거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술과. 제술과는 오늘날로 말하면 논술이야. 글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언. 성도 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워라 그러면 쭉 눈 감고서 쫙 다 외워야 돼. 그걸. 육아 경전이 13경이 다 있는데 거기 어디서부터 어디를 읽어라 그러면 다 이제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원시예요. 제수라는 건 진사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글을 외우는 것은 그건 생원시예요. 근데 후대로 내려오면 이제 진사시는 높고 생원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급수가 똑같아요. 벼슬 급수가. 생원과 진사는 급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경서 글이 현토를 옛날에는 무조건 붙여서 읽다 보니까 통일된 현토가 있어야 하잖아요. 통일된 현토. 그래서 조선조 태종 때에 이르러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현토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현토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에서 정부에서 통일성 있게 토를 붙인 것이다. 관토라고. 그거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 태계 선생님이나 율곡 선생님이나 아니면 후대로 내려와서 굉장히 훌륭한 유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조선조 초기에 붙였던 관토가 공자와 맹자가 말했던 원의와 약간 벗어나는 것이 있다. 그래 나는 그것을 토를 이렇게 하겠다고 고친 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태계토가 따로 있고 율곡토가 따로 있고 후대로 내려오는 간제토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각 학파마다 토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어떤 것은 대부분 관토를 많이 따르지만 대부분이 관토를 따라요. 근데 특정한 부분은 제가 관토를 안 따르고 옛날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토 아니면 심지어는 제가 생각한 토도 붙이고 그래요. 그래야 의미가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교재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선생님 요걸 실은 왜 여기는 안 해요, 이건 이제 훈고 부분이라고 그래요, 훈고. 그래서 1차 훈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석을 붙이기 전에 이 원문이 있지요. 이건 맹자가 말씀한 맹자책의 원문이에요. 그것을 후대에 주자라는 분이, 송나라 때 주자라는 분이 이 원문만 가지고는 후학들이 뜻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원문을 풀이해서 설명한 것이 이 주석이에요. 이 주석. 이 주석을 할 때에 주자의 생각만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위때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좋은 주석은 자기가 채택을 했어요. 내 거다 하지 않고. 그래서 뒤로 가면 정자 왈둔하고 누구 왈둔하고 나오잖아요. 주자가 그 모든 선배들의 그런 주석을 집대성에서 모았다고 해서 집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 집주, 논어 집주, 그건 뭔 말이냐면 주자가 주를 붙였는데 그 주가 주자 자신만의 주뿐만 아니라 옛날 선배들의 주까지 좋은 주는 거기에 모아서 했어요. 모을 집자에다 주낼 주자예요. 그래서 집주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대학하고 중용은 우리가 대학 장구, 중용 장구 그러잖아요. 장구는 뭐냐면 옛날 통글이에요. 대학이라는 통글 하나 완전히 그냥 하나의 통째의 문장이에요. 중용도 하나의 통째의 문장이에요. 그렇게 보려고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문단 나누기 하잖아요.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기. 문단을 나누어. 그 다음에 그 문단 속에 있는 문장을 또 나누어. 그래서 장과 구로 분간해서 책을 새로 구성했다고 해서 대학 장구, 중용 장구 그래요. 논어하고 맹자는 논어 집주, 맹자 집주 그러는데 대학하고 중용은 대학 장구, 중용 장구 그런다는 그 의미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줄을 내기 전에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뜻글자라서 그 한자의 의미를 전부 풀이한 거예요. 요 홍자 있잖아요. 홍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많이 쓰는 글자가 아니니까 요 글자는 말이야,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오랑캐 호자의 히읗하고 희롱할 롱자의 오에다가 거기에 이응을 붙인 그거하고 합치면 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초성하고 이건 중성, 종성은 이렇게 발음해. 그런 발음법을 반절법이라고 해요. 반절법. 그래서 이것은 호농, 그러니까 홍으로 반절법을 발음한 거야. 그렇게 이제 발음법을 써놨어요. 이 승은 원래는 이길승자잖아요. 이길승자라고 해석하면 안 돼. 요것은 말이야, 이건 능가하다, 어떻게 더 이루다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평성으로 읽어야 돼. 한자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네 개로 돼 있는데, 그 어떤 성조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승자를 평성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해야만 제대로 여기서 말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른장자잖아요. 어른장자고 긴장자고 원래 뜻이에요. 길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상성으로 발음해서 어른으로는 하는 뜻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 문장에 대한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훈고, 원래의 의미를 풀이했다고 해서 여기 훈고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은 제가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어서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추여노 홍이러니, 그러죠. 추나라하고 노나라, 이때 여자는 뭐뭐와, 그래서 밑 급자하고 같은 의미로 써요. 뭐뭐와. 이 여자가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죠. 첫째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더불다, 더불어. 함께하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뭔 뜻이 있어요? 주다의 뜻이 있죠. 상장을 수여하다, 물건을 주다. 그래서 줄다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밑급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뭐뭐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또 있어요? 우리가 정부 그 정치를 얘기할 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있잖아요. 이때는 편들다 이 뜻이에요. 편들다. 편들려. 그러면 여당은 뭐냐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편들어주는 사람들 모임. 그게 여당. 야당은 정권을 잡지 못해서 들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부 내에 그 조정에 들어오질 못하고 조정 밖에 들판에 있는 사람들 야당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같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제자를 이거 상성 중성 하성 할 때 그럼 상성이면 어느? 그건 제가 다 못 외워요. 네? 그건 다 못 외우고, 네. 예. 그거의 성조에 따라서 요 의미가 달라져요. 예, 근데 그러니까 상성을 하면은 어떻게 더불다를 여기서는 이제 요 밑급자하고 같은 의미로 본 거지. 상성, 네. 중성이면. 그건 모르죠. 이제 찾아봐야지. 그래서 저기 보면 상성, 중성, 하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글자 하나 가지고 이제 저기서 이제 상성으로 저걸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더불어 글자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성이면은 여기서는 장자는 상성으로 보라는 거고, 네, 여자에 대한 설명은 없잖아요. 여자는 설명 없는데, 여러분들이 옥편을 찾아보면 옥편이나 사전에 보면은 거기에 그 대표 성조가 써 있어요. 예컨대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회진 문헌한 산선소요 호가마 양정청 등 우침담 연맘에서 30개 성조의 글자가 있다고 옥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에 동력동자로 돼 있어. 그
그러고 나서 여기 동력동자 다음에 뭐 다른 이것은 뭐 더블 다이 뜻이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써 있습니다. 예, 요게 뭐냐면 성조를 말하는 거예요. 성조. 동력동자의 운에 평성 가운데 동력동자 운에 들어가는 글자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옥편에 보면 저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편 보면 거기도 보면은 상성, 항성 이렇게 좀 나온 게 또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옥편이 다 그거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 글자를 가지고 저기 지금 긴장자를 상성을 하겠는데 상성을 하면 긴장자를 첫 번째 좀 길다, 어른이다 이렇게 길다고 할 때는 평성이에요. 길다는 평성. 네. 그런데 어른으로 할 때는 상성이 되는 거예요. 어른장자는. 어른으로 하면 상성을 따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글자 하나를 상성, 중성, 하성 할 때 이제 그 뜻을 이제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발음은 우리 한국 발음은 변화가 없어요. 성조가 없어요. 우리 한국어는. 우리 우랄라엘타이어 계통의 언어라고 하는 우리말, 일본어, 만주어, 몽고어 이런 우랄라엘타이어 계통의 언어는 영어로 말하면 인토네이션 이게 성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한자는 하나하나의 발음마다 전부 성조가 있어요. 이렇게 쭉 평평하게 말하는 것, 그 상성과 하평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리꽂으며 발음하는 것이 있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가면서 발음하는 것이 있고, 내리꽂다가 올리는 발음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 발음법에 따라서 한자의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쓰는 것은 지금 유일하게 한시에서만 써요. 이따가 이제 한시 할 때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 훈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여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밑급자와 같은 뜻이에요. 뭐뭐와. 추나라하고 노나라가 추나라와 노나라가 싸웠어. 이게 싸운다는 뜻이고 원래는 싸워서 시끄러운 소리 홍자예요. 싸우면 막 소리 질러가면서 시끄럽잖아요. 그 홍자예요. 그러니까 추나라하고 노나라하고 싸웠어. 싸웠는데 추나라의 목공이 맹자한테 물어 말하기를 우리나라 유사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우리 모임에 유사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 아버님 연배 계모임 할 때 보면 다 유사라고 그러죠. 이 유사예요. 있을 유자에다 맡을 사자예요. 유사는 오늘날 성격으로 말하면 무엇쯤 될까요? 회장이나 총무. 회장이나 총무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유사라고 그래. 이게 보면은 맡을 사자잖아요. 이 일을 맡음이 있는 사람을 유사라고 그래. 그래서 요즘은 저걸 번역을 할 때 담당관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담당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래. 우리 유사들이 죽은 사람이 33인이나 돼요. 노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33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이민은 박지사야하니 백성들은 그 일에서 이것도 지시대명사의 지자가 그런 싸움에서 그 일에서 그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하나도 안 죽고 밑에 있는 신하들만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 이 지자도 지시대명사예요. 그 백성들을 벌주기로 말한다면 그러면 이루다 벌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백성들을 다 이루다 벌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벌주지 아니하면 백성들을 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장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긴 장자가 아니고 이때는 어른 장자라고 했죠. 그 장상이 죽는 것을 질시여. 질자는 이게 미워할 질자죠. 원래는 병질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질시해.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눈으로 질시하면서 구제하지. 아니. 여지하지 가야 있고 이 지자가 여기서도 지시대명사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하겠습니까? 여지하 이 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은 유사들을 구제하지 않은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하겠습니까? 홍은, 여기서 말하는 홍은,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홍은 싸움 투자 소리천자, 싸우는 소리다. 목공은 추군이라, 추나라의 군주이다. 불가성주, 이루다 벌줄 수가 없다. 불가하다. 가을가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그랬죠?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가 이렇게 아까 지웠나요? 가능을 뜻하는 여기 있네. 가을가자, 능할 능자, 얻을 뜻자 세 개가 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인데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뉘앙스가 다르다고 했죠? 뭐뭐 할 수 있다. 가.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능. 이건 뭐뭇을 그럴 정도로 내가 그런 조건 같은 걸 얻어서 할 수 있었다. 득. 그거예요. 그래서 가능, 득이 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영어 말하면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뉘앙스는 그렇게 세 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써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좀 가요, 불가요. 이루다 별 줄 수가 없을 정도요.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요것은 불가승주라는 네 글자는 이러한 뜻을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중, 사람들이 무리중자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불가진주라 가히 다 벌 줄 수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벌 줄 수가 없어. 장상은 우유사다. 유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상은 여기서 말하는 유사와 같은 의미이다. 백성들이 그 윗사람들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죽음을 질시해 그 죽는 것을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봐. 그러고서나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민심을 잃은 행동이죠.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윗사람이 죽어도 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보죠.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해서 말했어. 뭐라 하냐? 흉년기세. 흉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흉년 드는 겁니다. 농사가 잘 익지 않는 거예요. 기세에 줄인 세월. 이건 지금 뭐냐면 흉년이 들고 그래서 굶주리는 그런 해에 군지민이 백성 임금의 백성이 이럴 때 지자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관형격 조사죠. 뭐뭐의 임금의 백성이 노약은 노인과 어린이들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은 전후구하겨 도랑과 골짜기에서 구르고 있어. 죽어 나자빠진 거죠. 노약들은 도랑과 골짜기에서 구르고 있어. 그렇게 했고 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장성한 장자들은 산이지 사방자 흩어지고 사방에 가는 자.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이 지자는 동사로서 지자예요. 이건 진짜 갈지자예요. 갈지자. 장 힘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가서 사방으로 가는 자가 기천이냐. 수천 명이나 돼야. 근데 임금의 창름이 실하며 임금의 창고는 가득 찼어. 부고는 꽉 차 있어. 이럴 때 창름과 부고는 똑같은 창고가 아니고 다 같은 창고인데 창름은 곡식 창고. 곡식을 보관하는 곡식 창고. 부고는 재물을 쌓아놓는 창고. 이건 곡식 창고, 이건 재물을 쌓아놓는 창고.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는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아놓는 창고는 딱 가득 차 있어. 그랬는데 유사들이 막이고요. 지금 임금님 밑에서 벼슬하고 있는 이 유사들이 담당관들이 임금님한테 고하지 아니했으니
임금님,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고에 가득 쌓여 있으니까 불쌍한 백성들한테 굶어 죽지 않게 식량도 좀 퍼주고 그렇게 재물도 좀 나눠줍시다. 이렇게 고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것은 사악만이 전하예요. 이것은 윗사람은 유사를 말하겠죠. 윗사람들이 이건 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잔하여라. 그래서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잔악하게 한 거예요. 학대를 한 거예요. 잔악한 행동을 한 것이니. 그랬으니 증자가 말하기를, 이 맹자를 읽다 보면 증자를 많이 소환하죠. 왜 그럴까요? 맹자라는 책을 읽다 보면 증자라는 분을 많이 소환해. 증자는 어떤 분이죠? 공자의 제자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공자가 삼천제자인데 삼천제자 중에서 수제자 역할을 한 사람이 증자예요. 그 증자 밑에 누가 배웠냐면 공자의 손자 자사가 배웁니다. 자사. 그래서 맹자는 그 자사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자는 맹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이에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뻘이죠. 학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자의 많은 제자 중에서 특히 증자를 많이 소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학통에 있어서 말하자면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계지하라. 경계하라. 추로이자 반호이자 하시니 너에게서 나온 것이 네에게 돌아가는 게요. 우리 그러잖아요. 욕을 하면은 그 욕이 너한테 돌아가 그러잖아요. 그 말이 지금 이게 너한테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증자가 말씀하셨어. 그러니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득반지할 수 있는, 이제 이후에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윗사람이 지금 저 노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윗사람들이 막 33명이나 죽을 때, 그때 임금들이,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몸으로 맞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관들, 우리 지금 유사들을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금 질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유사들한테 나온 것을 그걸 그대로 지금 대가품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니 군무원하서 임금님께서는 백성들 허물하지 마십시오. 이대 더욱 우자인데 이럴 땐 허물 우자예요.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허물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전이죠. 여기 전이라는 것은 기야 전전이 사야라. 굶주려가지고 전전하는 것이다. 굶주려서 그래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뒹굴다가 죽는 거예요. 굶주려가지고 뒹굴다가 죽는 것이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다. 여기 충자는 그것은 가득 찼다는 뜻이다. 상은 여기 상자, 요 상자죠. 상은 임금과 유사를 말한다. 아까는 여자를 썼죠. 위에서는 여자를 썼잖아요. 추연호할 때 여자를 썼잖아요. 뭐뭐 와라고 할 때. 근데 여기서는 급자를 썼죠. 급자. 같은 뜻이에요. 여자하고 급자는 같은 뜻이에요. 자, 우는 허물과자. 그냥 지날 과자의 의미가 여기서는 허물과자로 봐야 한다. 그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책을 제시합니다. 맹자께서 군행 인정하시면 임금께서 어진정사를 행하신다면, 어진정사의 대표적인 게 요즘 말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1학기 때 수업할 때 인정의 대표적인 게 복지정책. 백성들이 굶은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바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살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복지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런 어진 정사를 행하신다면 사미 칭기상하야 이 백성들이 그 윗사람들을 친하게 여겨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먹고 살게 해주는데 그 사람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 윗사람들을 친하게 여겨서 사기장의이다. 그 윗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 윗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석을 보죠. 군불이니 구부라 임금이 어질지 아니하고 부유한 것을 추구여 임금이 인정을 행하지를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 부유한 것만을 추구여 이 때문에 임금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유사들이 담당관들이 무겁게 거둘 것만을 알아 세금을 막 착취해가지고 원래 규정보다는 막 더 거둬들여 그걸 중념이라고 그래. 원래 규정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서는 뭐냐? 백성들을 구휼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테 있는 거예요? 임금한테 있는 거예요? 임금한테 있는 거예요. 임금이 인정을 행하지 않으니까 임금이 인정을 행하지 않고 부유한 것, 돈만을 추구하니까 밑에 있는 그런 유사들이 그걸 보고서나 아 우리 임금 돈 좋아하네? 그럼 백성들한테 착취를 해서라도 내가 모아줘야지 그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임금이 어진 정사를 행한다면 그럼 밑에 있는 유사들이 모두 그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백성들도 또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 지자가 지세명사죠. 범씨가 말했다. 서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민요방본이니 백성들만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야. 나라의 근본은 뭐냐? 백성이요, 백성. 그러니 본고라야. 그 근본 백성들이 튼튼해야만 고자 굳을 고자. 백성들이 튼튼해야만 방령이라.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다. 백성들이 근본인데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나무는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본인 백성들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서경에 나와. 이게 아까도 이제 제가 서경의 중해지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유교 철학과 국가 통치의 근본 이념이 전부 서경에서 나와요. 그거 지금 여기 지금 이 말 한마디도 과연 서양이나 다른 철학에서 이런 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의 근본이 백성이다 하는 말이 과연 있는가. 그러니 창릉, 부고, 창릉은 곡식창고라 했죠. 부고는 재물창고라 했죠. 곡식창고와 재물창고가 있는 것은, 그것을 두는 것은 창릉과 부고를 두는 까닭은 그 말이에요. 국가에서 곡식창고를 두고 국가에서 그런 재물창고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백성을 위한 바예요. 백성을 위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려고 있는 거지 그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년일 때는 그것을 걷어들여. 풍년일 때는 좀 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흉년일 때는 퍼줘야 돼요. 흩어줘야 돼요. 풍년에는 그것을 걷어들이고 세금이죠. 흉년에는 그것을 흩어들여 모아놓은 것을 백성들한테 흩어줘. 그래서 그 줄이고 추운 것을 구휼해주고 백성들이 줄이고 추운 것을 구휼해주고 그 질고를 구제하는 것이다. 그 병들고 괴로운 일 그런 것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친히 여기고 사랑해가지고 위난이 있으면 위태한 난리가 있으면 그래서 달려가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윗사람 구제하는 것을 자제들이 부영을 옹위하는 것 같이 해.
아들, 딸들이 아버지 부형들을 그것을 보호하고 우용하되 그렇게 하고, 수족들이 손과 발이 머리와 눈을 막는 것 같이요. 위험이 있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딱 막잖아요. 눈과 손을, 머리를. 그런데 추나라 목공이 능히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공은 이게 지금 지 잘못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백성들한테 전부 잘못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다 잘못한 놈을 죽이려도 너무 많아서 죽일 수 없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 예, 목공이, 추나라 목공이 능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백성에게 돌리고자 하니, 오히려 죄를 백성에게 돌리고자 하니 기 프로제야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예, 이게 지금 정치나 우리 자신이 삶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심리학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한 사람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 회로에는 어떤 사람은 성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이코패스는 머릿속에 성찰 코드, 성찰 회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성찰을 통해서 진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나의 인격을 더 완성을 시켜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성찰을 해야 돼.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추나라 목공은 지금 자기 성찰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것은 이제 오늘 맹자했죠. 그러잖아. 이제 제 강독은 항상 뭘 하냐면 이제 시를 합니다. 시를. 그래서 지난주 맨 처음 대학을 할 때는 제일 짧은 5원 절구를 했죠. 그 다음에 지난 학기는 7원 절구했죠. 이번 학기는 이제 5원 율시를 할 겁니다. 5원 율시. 그러고 나서 만약에 다음에 기억이 된다면 7원 율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를 이제 한 번씩 할 거예요. 자, 이 시는 우리나라에서 5원 율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죠. 제일 유명한 시. 율곡 선생님이 8살에 줬답니다. 우리나라 역대 3대 천재하면 누구누구 보통 얘기하나요? 우리나라 역대 3대 천재하면 대표적으로 최고원 선생, 최치원 선생. 최치원 선생은 9살인가에 중국 당나라로 넘어갔어요. 중국 당나라로 가면서 아버지가 출세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 버렸어. 근데 9살에 가가지고서는 10대에 중국 당나라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기고, 말년에 우리나라로 왔는데 신라의 그 골품 제도 때문에 크게 등용이 안 되고 천하를 유람하다가 여기 내 고향 대천 성주사도 왔었고, 거기서 와서 시를 진 게 남아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낭해화상비라고 하는 아주 국보가 있지요. 그 다 이제 최고원 선생이 쓴 건데, 그 최치원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동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김시습. 그러고서 후대로 들어와서 이제 이게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은 유명한 뭐죠? 구도공이라고, 구도공. 구도장원공 또는 구도공 그러는데 9번 국가 고시에 9번 장원을 한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어요. 조선주의 과거 시험이라는 건 오늘날의 고시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 뭐냐면, 그 당시는 길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날 같이 과학자로도 나가고 뭐 대학 교수로도 나가고 무엇도 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는 딱 하나, 그 과거 시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급제한다는 건 아주 그 천재인데 그걸 9번이나 급제를 했으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이건 8세 부시로 알려진 유명한 시인데 화석정은 어디 있죠? 왜 화석정이 유명하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면서 밤에 그걸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밤에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화석정에 불 질러 가지고서나 그 불빛을 이용해서 이제 그 임진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 유명한데 그 화석정이 이제 율곡선에 가서 이제 거기서 시를 지은 거죠. 이건 이제 오원율시인데 오원율시라는 거 오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7언, 5언 뭐 그러잖아요. 이때는 글자 언자예요. 글자 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자 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언 하면 5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구가 5글자씩으로 돼 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불 때 이 형식을 말할 때 율시라고 그래요. 율시. 율자는 이게 뭔 율자예요? 법률 율자잖아요. 원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우리가 5원 절구, 7원 절구 할 때 이게 절자잖아요. 자를 절자예요. 율시를 뚝 반으로 자른 것이 절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시는 원래 시의 원형은 율시예요. 율시. 그러니까 한 구가 5글자씩으로 돼 있는 그런 율시인데 율시는 8구가 원칙이에요. 8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5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절구시를 설명을 드릴 때는 기승전결로 설명드렸죠. 그 기억하시라고 월평동 갈마 초등학교 앞에 가면 뭔 집이 있다 했죠? 기승전 닭. 그럼 뭐예요 지금? 치킨집인데. 기승전 닭. 그러니까 그 닭집 주인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결론은 닭이다 뜻이죠. 결자리에다 닭을 넣어가지고 기승전 닭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율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함경미라고 그럽니다. 처음 두 구를 머리 숫자를 써요. 처음 두 구를 머리 숫자를 써. 머리수 수. 두 번째 두 구를 턱함자를 써요. 턱함, 턱. 그 다음에 두 구를 목경자를 써요. 목경. 예? 머리수, 턱함, 그 다음 목경. 그러서는 꼬리미자. 수함경미 그래요.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기승전결하고 같은 뜻이에요. 속의 내용은 기승전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기자를 쓴 일어날 기자를 쓴 이유가 뭐라 했어요? 시상을 일으키는 구. 승은 계승할 승자. 여기서 일으킨 시상을 계승하는 구. 이어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상을 일으키고 그 시상을 여기서 이어 계승해. 그러나서 여기는 전환할 자, 돌릴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상을 왔던 것을 여기서 다른 내용으로 확 돌려버려. 전환시켜. 그러나서 결자는 시상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을 일으키고 시상을 계승한 후에 시상을 전환시켜서 시상을 맺는다. 이게 글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뭐예요? 서본결이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그거 지금 그것을 시에서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시상을 일으켜서 시상을 그 일으킨 시상을 계속 발전시켜서 계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확 전환을 시켰다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을 결론을 맺는다. 그것을 수암 경미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죠. 그런데 시는 뭐라고 그랬냐면 시는 글은 두 가지가 있죠. 글은 산문과 운문이 있죠. 일반적으로 글은 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운문이 있죠. 흐트러질 산자 이건 뭐냐면 문장 그 자체에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그대로 서술해 난다고 해서 산문이라고 그래요. 이 운문은 뭐냐면 운이라는 원칙 속에서 글을 써라 그거예요. 운을 맞춰야 한다. 자, 그러면 운은 뭔 뜻이냐? 운은 발음이에요, 발음. 한글로 말하면 자, 우리가 선비할 때 선자. 그러면 이 선자가 뭐가 있어요? 이걸 초성이라고 그러지요. 어를 중성이라고 그러지요. 요걸 종성이라고 그러지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초성은 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이라고 그러고 여기 중성과 종성을 뭐라 하면 운이라고 그래요. 운. 운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성과 종성에서 같은 발음이 난다는 뜻이에요. 초성은 상관없어요. 자, 선이 있으면 같은 발음이 뭐가 있을까요? 건도 있을 수가 있고 언도 있을 수가 있고 헌도 있을 수가 있고 앞에 있는 격, 이응, 희응 뭐 다 다르지만 다 이건 같잖아요. 뒤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맞추는 걸 운이라고 그러는데 운도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운서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면 옛날에 시문을 지어서 바치는 과거가 있어요. 시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운을 쭉 정해줘. 그 운에 맞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글을 쭉 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조선조 선비들은 아주 천재들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달, 궁자. 수의 끄트머리 글자, 달, 궁자. 그 다음에 함의 끄트머리 글자, 불굴, 홍자. 그 다음에 경의 끄트머리 글자, 바람, 풍자. 그 다음에 여기 중자. 궁, 홍, 풍, 중. 선생님, 궁, 풍, 중음 같은데 홍자는 다르잖아요. 운의 기본은 우리 발음이 아니고 중국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이게 다 같은 여기서 말했던 요 원칙에 맞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 홍, 풍이 운자로 해서 지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뜻을 보죠. 임정, 추임한, 수풀림자, 정자장자. 그럼 임정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숲을 속에 있는 정자. 수풀에 있는 정자. 추임한, 가을이 이미 있자. 늦을 만자. 가을이 이미 늦어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깊어지고 있다. 숲을 속에 있는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어가고 있어. 그때는 소객, 이게 소란할 소자잖아요. 소객은 이게 뭐냐면 구런이라는 그 중국 유명한 춘추시대의 시인 중에 구런이 있었어요. 구런이 쓴 중에 이소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소객하면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소인, 소객, 요 소자가 들어가면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객하면 시인의 뜻이 무궁하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뜻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이 무궁해. 끝없이 일어나네.
가을 깊어가는 가을에 그렇게 숲속에 있는 정자에 딱 와서 서보니까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 거기에 끝없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 이게 지금 8살짜리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원수는 연천벽이요. 먼 데 있는 물은 숲속에 있는 정자니까 저 임진강이 저쪽 멀리 있었던 모양이에요. 멀리 있는 물은 연천벽이에요. 하늘을 연해가지고 푸르러. 물도 무슨 빛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똑같은 푸른 빛이라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물을 보니까 하늘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푸를 벽자. 상풍, 서리상자, 단풍풍자. 그럼 상풍은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서리 맞은 단풍이지. 네. 서리 맞은 단풍이야.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서 불래. 여기 지금 원수, 상풍, 연천, 향일, 푸를 벽, 여기 지금 불구름. 두 개가 대우가 되는 거예요, 대우. 그러고 나나 봤더니 산토 고유류는 토할 토자예요. 산은 토해내고 있어. 뭘 토해내냐? 고륜월. 윤월은 뭐죠? 윤월. 바퀴륜자잖아요. 그 윤월은 뭐예요? 바퀴 같은 달이니까 둥근 달이에요, 지금. 둥근 달은, 외로운 둥근 달은 산이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있어. 그 어떤 거예요, 지금? 보름달이 지금 산에서 딱 솟아오는 순간이에요. 보름달이 산에서 딱 생동감 있죠? 그런데 강을 보니까 강은 머금고 있어. 머금을 함자. 뭘 먹고 있나? 만리풍.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고 있어. 강은 보니까 만리 바람을 머금고 있어. 산과 강, 토와 함, 고륜원과 만리풍이 지금 월과 풍, 이것이 지금 다 대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새홍은 하초고, 새홍은 뭐예요? 변방세자잖아요. 변방에서 날아온 기러기 홍자, 큰 기러기 홍자죠. 변방에서부터 날아오는 기러기는 하초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보니까 화석정에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변방에서 날아온 기러기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느냐. 성단 모은 중이라. 소리가, 기러기 소리가 저문 구름 속에 끊어지고 있네. 기러기 울음소리가 멀리 가면 안 들리니까. 기러기가 지금 구름 속으로 이렇게 탁 날아가는 걸 날아가기 전까지는 끼룩끼룩 울더니 그것이 구름 쪽으로 딱 가면서 소리가 딱 멈춰지잖아. 이 시 보니까 8살짜리 느낌인가요? 이래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천재. 지금 이런 시를 어떻게 써요? 저도 한 시를 쓰는데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안 나와. 그런데 후세 호사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율곡 선생님 몇 세에 들어가셨어요? 이런 천재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고 그 당시 끊임없이 개혁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49살에 돌아가셔요. 49살. 이런 분들이 만약에 60 넘게 70까지 이렇게 살고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는 것을 후세 호사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요 자리다 왜 끈을 딸자를 놨어. 이 단자가 어린아이 8살짜리가 이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것, 그러고서나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글자, 뭐 이런 좀 희망적이고 좋은 글자를 놓는 게 아니라 요 자리다 왜 꼭 이 끊어질 단자를 놔가지고서나. 그래서 율곡 선생이 올해 장수를 못하고 49살에 죽어서 호사가 되고 그래요. 호사. 그런데 그런 근거가 이제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이 보면은 옛날 훌륭한 천재들이 글 속에 경계해야 될 게 마칠종, 끈을 탄, 이렇게 좀 안 좋은 글자, 죽을사, 뭐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글자들, 뜻이. 그런 것을 어렸을 때 쓰면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찍 죽었다는 게 대부분.
그래서 조선의 그런 천재 시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글도 나옵니다. 꼭 이게 단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율곡 선생님의 여기 지금 평성 가운데 쥐는 목 속에 여기 운을 선택해서 이렇게 했다 시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서 시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다 시문을 해요. 시문이 기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저는 송양정사에서 요즘 날씨 덥잖아요. 송양정사에서 더워서 아이고 땀 흘리고 아주 힘들 때는 시를 붙잡아요. 이렇게 시를 붙잡고 있으면 여기 이 글자를 뭘로 어떻게 할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머리 쓰다 보면 더운 줄 모르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서당에 쓴 뭐라 그러냐? 동하에는 시를 한다. 겨울과 한여름철에는 글을 배우지를 않고 시를 짓게 하고 시를 검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제시하는 시를 외우십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적어도 5원 절구, 7원 절구, 그 다음에 5원 율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6구씩 해가지고 4 곱하기 16 하면은 최소한 그런 정도라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를 외우시고 그러면 한시가 이렇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봄에 한시집을 냈는데 고등학교 때 은사님 중에 수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보세요. 그래서 뵙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 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 너무 좋다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러잖아. 이제 또 시를 쓰는 친구가 있어요. 시인이에요. 거기는 시집을 10권 이상 낸 아주 시인인데 그 친구가 한시가 어려워서 재미없어가지고 한시를 버렸더니 네 시를 보고서나 한시가 이렇게 매력적이네. 그러고서는 한시를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글을 읽어가면서 경서는 딱딱합니다. 경서는 딱딱해요. 경서는 딱딱하니까 그 딱딱한 틈에 시를 한 수씩 이렇게 넣어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를 넣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얘기했죠? 역사 얘기하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래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2학기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심, 호연장, 아주 우리 유학의 그 다음에 4단장, 우리가 잘 아는 4단 7정 나오는 그 4단장, 이런 유학의 핵심 개념, 이런 것이 이제 2학기 때 계속 이어집니다. 2학기 때는 빠지시면 그만큼 이제 나중에 저 왜 저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핵심적인 사상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2학기는 꼭 많이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